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유경상입니다. 금일 말씀드릴 내용은 임대인 외국에 거주 시 근저당 말소입니다. 임대인 외국에 거주 시 근저당 말소입니다. 먼저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임대인이 외국에, 한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뭐, 2년이나 3년 정도 이렇게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통상 이제 잔금일 날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해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잔금일 날 근저당을 어떻게 말소를 할 것이냐? 임대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세로 들어오는 임차인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거는 잔금일 날 은행에서 임대인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뭐 1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1억을 임대인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근저당 상환이 될 게 만약에 뭐 8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상환하냐면요. 그게 이제 뭐 국민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 신한은행이든 그 통합번호가 있습니다. 뭐 1588에 뭐 1000번이라든가 그 각 은행별로 해서 그 하나의 통합번호가 있습니다. 그 통합번호에 이제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국민은행이다.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 통합번호가 있습니다. 예, 그쪽에 이제 전화를 해서 상환하겠다고 하면 되는데요. 한국에서 사용하는 통합번호하고 외국에서 한국의 국민은행이든가 신한은행, 우리은행 통합번호로 그 번호는 틀립니다. 한국에서 쓰는 통합번호하고 외국에서 한국의 그 은행으로 그 전화번호는 상이합니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국민은행이다 그러면은 국민은행 통합번호에 전화를 해서 외국에서 한국의 뭐 국민은행 통합번호로 전화를 해야 된다. 번호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임대인하고는 어떻게 통화를 할까요? 뭐 휴대폰으로 통화할 수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카톡이 잘 되니까 카톡으로 해가지고 보이스톡, 보이스톡으로 이제 통화하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외국에 있는 그 시간차 인터넷으로 한국 시간은 지금 몇 시니까 어느 도시의 시간 그러면은 인터넷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너무 깜깜한 밤일 때는 이제 임대인이 주무실 거니까 그 안 주무실 시간에 이제 보이스톡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그 은행의 통합번호를 알려주는 거죠. 그때 이제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하고 비밀번호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저당 얼마니까 그것을 상환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산해서 이제 상환이 처리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잔금일날 상환하면 되고요. 이제 문제는 그 근저당을 맞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임대는 외국에 있고, 그럼 대리인이 가야 되겠죠. 그럼 잔금일날 임차인하고, 그 다음에 대리인하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셋이서 이제 대출받은 은행에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대리인은 뭘 갖고 가야 될까요? 대리인 신분증을 갖고 가야겠죠. 그 다음에 위임장을 갖고 가야 되고요.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으니까 인감증명서를 갖고 가야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인감증명서가 문제입니다. 외국에 가기 전에 그 인감증명서,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대리인이. 근데 그렇게 만약에 안 했다, 외국에 나가기 전에 임대인이 직접 발급받은 그 인감증명서가 아니다. 그러면은 대리인이 발급
인감증명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발급받아가지고 일단 갑니다. 은행에. 그러면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는 이제 그 서류들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하고 외국인의 임대인하고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 그 사전에 어떻게 될까요? 대출 상환한 그 은행에 방문하는 시간은 통상 어느 정도가 되니까 그때 잠을 자면 안 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대기를 해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은행 업무를 볼 거니까 그때 자지 말고 주무시지 말고 대기를 해라.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임대인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때는 뭐 휴대폰으로 통화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보이스톡으로 통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맞는 거 확인하고 근저당 말소 신청을 해줍니다. 예, 근저당 말소 비용도 4에서 5만 원 정도 들어가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잔금이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 처리가 끝나면은 임차인은 이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겠죠. 통상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는 확정일자를 미리 먼저 받죠. 잔금 전에요. 예, 그래서 확정일자 받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요거는 그 임차인이 꼭 받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임대인 분께서 또 그 매도할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에 자주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때는 반드시 나가기 전에 대리인을 선정을 했다면은 위임장, 대리인께 뭐 임대라든가 매매라든가 그 위임을 한다는 위임장 반드시 작성하고요. 그 위임장에는 이제 인감도장 반드시 찍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감도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인감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민센터에서요. 그때 그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반드시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신다. 그리고 대리인을 지정했다. 그러면은 반드시 임대인 또는 매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임대인 외국에 거주 시 근저당 말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